특히 미국의 이제 상원이나 하원 같은 게 5선 6선이면은 네.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이 갈등의 부분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용어를 썼죠. 복도 정치라고. 국회의 정식의 그런 모습에서는 절대 그런 갈등의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건 있지만은 막 이렇게 막 엇박지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5선 6선이라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정말 저는 상복을 입고 나온 것보다도 5선 6선이나 하는 분들이 국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놓고 창피하다. 다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또는 평소에 어떤 법안에 대해서 말하는 생각 이런 것들 가지고 소선 의원들이 볼 때 와 역시 다선은 다르구나 이렇게 존경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존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아까 그렇게 정말 잘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대놓고 사실은 같은 국회의원끼리 네. 좀 있을 수가 없는 일.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모인 북중러 정상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삼국 정상 셋이 나란히 서서 삼국 동맹을 과시했는데 한미일, 북중러 이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또 북한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운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TV의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네. 저도 저는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해설하는 위치에 있지만 돌려가면서 봤는데 저는 현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또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뭐 어떤 점에서 단골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북중러는 설령 단골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대상들이죠.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녀오면서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북중러에 신경을 써야죠.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새로운 무기들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새로운 무기의 과시가 이제 언론에서는 미국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편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대만에 대해서 이제 무력을 사용하는 이제 그 문제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대만에 만약에 무력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주로 항공모함이거든요. 네. 근데 항공모함이 대개 중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필리핀 인근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나온 그런 중국이 선보인 무기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까지도 막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 가지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을 봤다라는 네,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속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이겠죠.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북중러가 이렇게 세 나라의 소위 이제 정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만난 거는 66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딱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네, 네. 네, 거기 그런 것도 소위 이제 우리가 남방 삼각 관계 대 북방 삼각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대개 신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력이 좋은 신무기 같은 경우에는 감추거든요. 감춘데 이번에 거의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이제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국회 개원식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 검은색 상복 차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는데 지금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함 이를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고함을 지르거나 막 삿대질을 하거나 또는 그 어떤 그 뭡니까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전에 보였던 모습에 비해서는 뭐 이제 의상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는 뭐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지금 뭐 민생 경제 얘기 계속 하면서도 뭔가 이 나라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조금 낫겠는데 네. 어쨌든 의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투고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협의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캐대언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그렇게 봤을 때 더구나 이제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무슨 저승사자도 아닌 것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결국 한국 정치 문화 정치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네, 봅니다. 완전히 그렇죠. 네. 네. 또 그저께 법사위에서도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는데 이걸 추미애 의원이 막은 거잖아요. 좀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위잖아요, 그죠? 네. 법사위가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 여야가 관계가 좋을 때는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여러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법안의 초안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자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하기 전에 그 내용과 문구와 적실성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것이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은 국회의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법사위 마지막 통과되는 이 부분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맞자 해가지고 그게 지켜져 왔었어요. 관례였나요? 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깨진 거죠. 지난번부터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의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들어오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본회의에 보내기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할 때에 여와 야의 간사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회 간사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면 말을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간사 둘이가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설 좀 여성 의원 가운데 다선이면서 강성인 나 의원을 간사로 한 거죠. 네. 그랬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법사위원회 안에서. 그 갈등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의 초선 의원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네. 또 이제 나 의원이 초선은 조금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를 예, 하기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상복보다 더 씁쓸하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이런 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6선이고 5선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에 대한 욕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을 대표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강성을 나간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선진국에서 본 이렇게 다선 의원들 5선이고 6선이면은요. 대단합니다. 20년 이상 하신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급이죠. 특히 미국의 이제 상원이나 하원 같은 게 5선 6선이면은 네.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 네,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이 갈등의 부분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용어를 썼죠. 복도 정치라고, 코리도 폴리틱스라고. 국회의 정식의 그런 모습에서는 절대 그런 갈등의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건 있지만은 막 이렇게 막 엇박지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5선 6선이라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저는 상복을 입고 나온 것보다도 5선 6선이나 하는 분들이
국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놓고 창피하다. 그렇게 아까 생각했습니다. 복장 정치보다 더 씁쓸하셨다. 더 씁쓸하죠. 사실은 내용적으로요. 네. 내용적으로요. 네. 근데 이렇게 초선 의원한테 이런 표현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초선이든 다선이든 그 중요하지 다선이든 네네 다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또는 평소에 어떤 법안에 대해서 말하는 생각 이런 것들 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볼 때 와 역시 다선은 다르구나 이렇게 존경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존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와 가지고 아까 그렇게 정말 잘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대놓고 사실은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네.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러모로 녹록치 않거든요. 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 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쯤 진행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난 뭐 우리가 정교 분리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리고 뭐 보니까 김건희 전 여사에게도 뭐 돈을 뭐 이렇게 돈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말하자면은 이게 적절하지 못한 로비죠.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에서의 로비는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로비스트가 있고 로비스트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금품이 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상황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이 오늘은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이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또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야당 측 반발에 막혀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하고 어떻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계엄하고 어떻게 연결점을 가지고 그렇죠. 있느냐 하는 건데 네.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가 이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렇게 할 때 지금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오라고 할 때에 그 오라고 하는 모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 약간 2시간 정도 만에 3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꿨다고 해요. 맞아요. 바꿨어요. 네. 3차례에 걸쳐서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검에서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원내대표실에 예를 들면 전화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분명히 이제 혐의를 잡았으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다 이렇게 그게 자초한 수세라고 할 수 있는데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또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문제 제기를 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고 이 적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특권의 시기의 발로라는 비판과 또 야당 탄압이란 주장 이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 이제 이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심이 있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러가지고서 뭘 했다기보다도 지금 여러 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세계 보면은 특검이 여러 진행 중이죠. 증인들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들은 바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전 여사나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반프레임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마 그 보수 지지층에게는 뭐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네. 근데 추경호 의원 수사에서 뭔가 나왔다. 네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의 그 원내 의원들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절차대로 아무 뭐 사전에 어떤 작전이나 이런 거 없이 뭐 투표해 갔고 투표에 임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게 소위 대통령실하고 맞춰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작전을 짜듯이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인지 그렇죠. 아닌지. 지금 그렇게 혐의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참 어렵죠. 공모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뭔가 그렇죠. 나온다고 대통령실하고 한다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 특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 국회의원들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거든요. 네네. 이제 그 리더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소위 그 대통령실의 계엄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예 심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아직 봐야 알죠.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봐야 나온 건 알죠. 아니지만 봐야 알죠.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넘겨보죠. 내란 특별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맡기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홍 시장이 가끔씩 이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그분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게 재판부를 설치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하는 거는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첫째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내란을 다루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만들었었다. 근데 반민특위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그 일제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인 합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안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혁명재판부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제 혁명을 리드했던 사람이요. 박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할 때에 혁명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혁명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좀 그 이 대통령의 지지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드문하게 무리한 부분들이 보이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 무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여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대통령실하고 협치를 해 나가고 뭔가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이게 단순히 여의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번에도 논란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네. 왜 인사청문회만 하면 이렇게 논란이 생길까요? 글쎄 이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를 바라본 게 정책이죠, 그죠? 이런 그 친서민적인 정책 또는 민생적인 정책 또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사거든요. 특히 이제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사인데 특히 지금 두 케이스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그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교육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자녀의 교육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처음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생겨서 시시비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새로 지금 지명을 한 사람 아닙니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는 천안함에 대해서 네. 이게 또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폭침이다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최교진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사안을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과연 올바른 사람인가? 만약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에게 교육의 수장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20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은 대개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는 벌금형 정도가 걸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면허 취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심하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사과를 또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8대 대선입니다. 18대 대선 때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잘 안 됐었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산에서 표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관이라고 하면은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줄곧 그 민주당 쪽의 정당을 밀어왔던 전남 광주 그리고 줄곧 보수 쪽을 밀어왔던 대구 경북. 네. 그건 뭐예요? 부산은 그나마 스윙 보터예요. 부산 분들은 굉장히 선진적인 투표를 해왔어요. 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않고 와가지고 좋은 분, 그게 여든 야든 민주건 아니면 국민의힘이건 보수든 진보건 그때 우리가 볼 때 이분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해온 거예요. 부산은.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부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했다뇨.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 후보자로 낙점하는 것 자체가 와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건데 마이너스가 될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인재풀이 없나 이렇게 인재풀이 없나 교육부 장관을 맡을 사람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인재풀이나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던 분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교육부 장관만큼은 좀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뽑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매번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나 비전 이런 내용보다는 뭐 개인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에 대한 공방을 주로 이루거든요. 여당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일단 감싸고 보자는 식의 방탄 청문회를 자처하고 야당은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무조건 낙마시키고 보자 뭐 이런 식의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습인데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수준이죠. 아, 국회 수준이다. 인사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그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 3일 동안 한다. 네. 이틀은 전문성 가지고 먼저 얘기하자. 소위 말하는 면피가 되잖아요. 네. 예. 전문성 가지고 해놓고 자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 지금까지 그것도 이제 하루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그죠? 그래 이틀 동안 했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뭐 이러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은 이러네. 그다음에 그걸 종합해가지고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해 나가는 소위 대한민국의 국회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저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표현이 그렇으면 좀 한심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굳이 지금 뭐 청문회 법을 새로 고친다 이렇게 시간 낭비 또 재원 낭비를 하지 말고 예.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정하면은 적어도 한 60% 70%는 전문성 여기에 적합한가를 따지는 그런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정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잘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아 그거는 마지막 날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루 잡아서는 자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이제 법을 바꿔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데 네. 야 참 예. 야 참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네. 예 하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많이 높여야 됩니다. 네, 네, 많이 라면서 높여야 됩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